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바로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부모의 현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모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자식들이 부모를 우습게 보게 만든 겁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자식이 자신을 무시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며 더 큰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71세 한순희 씨는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대화할 때 짜증을 내며 대충 대답한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손주들 앞에서도 할머니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하던 말들이 아들로 하여금 그런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한 말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식들에게 무시받는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만드는 말들과 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73세 박영숙 씨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숙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식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투가 점점 무례해진다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집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영숙 씨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냥 며느리가 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 순간 아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왜 자꾸 그러세요? 박영숙 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겸손하게 말한 건데 왜 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겸손하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건가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모가 자신을 너무 낮추는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자신을 낮추는 말을 들을 때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신을 무능하다고 말하면 자식들도 그 부모를 그렇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충족예언이라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면 정말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는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라는 말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자식들도 무의식 중에 부모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65세 최순자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최순자 씨는 평소에 자주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늙은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높이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 일은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최순자 씨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시더군요. 겸손하게 말한 건데 딸이 정말로 자신을 무능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계속 그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딸도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은 점점 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부모를 제외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어차피 엄마는 모르실 테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부모는 가족 안에서 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 같은 늙은이는 빨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이제 아무 쓸모도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처음에는 안쓰러워하지만 자주 들으면 정말 짐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매번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점점 부모와의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부모와 이야기하면 또 그런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71세 김옥순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자주 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을 멈췄다고 합니다. 대신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네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시더군요. 자식들이 다시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진지하게 들어준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나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우리는 배운 게 없어서 모르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도 자식들에게는 부모를 우습게 보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요즘 세상 일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네요. 똑같은 의미지만 자신을 낮추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자식들이 부모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품 살아납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더욱 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영숙 씨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셨습니다. 68세 김말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말자 씨는 딸과 사위가 집에 올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너를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어.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야? 김말자 씨는 이런 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실제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왔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꿈도 포기하고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자 씨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딸이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매번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요. 심지어 사위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말자 씨는 그런 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희생한 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왜 딸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희생을 계속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자식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줍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내 인생을 포기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야. 나는 너희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쌓이면 점점 부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70세 이순덕 씨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평소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버지 없이 혼자서 너를 키우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 즐기며 사는데 나는 오직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처음에는 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자 아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태어난 게 잘못인가요? 이순덕 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모의 희생을 계속 강조하면 자식들은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감 때문에 부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말들이 자식들의 감사한 마음까지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부모에게 고마워하던 자식도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오히려 짜증을 내게 됩니다. 또 그 얘기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67세 박정희 씨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들 부부가 와서 용돈을 드릴 때마다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내가 너희들을 잘 키웠기 때문이지. 내가 고생해서 너를 공부시켰으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야. 처음에는 아들이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말을 들으니까 아들이 용돈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용돈을 드리는 횟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박정희 씨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받고 싶어서 한 말이 오히려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희들이 잘 커서 정말 기쁘다. 너희들 덕분에 보람찬 인생을 살고 있어. 너희들이 있어서 행복해.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말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대신 자식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74세 조명자 씨는 이런 변화를 시도해 보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고 말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대화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은 자식들에게 빚을 진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억지로 부모를 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은 자식들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부모를 더 잘 대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나는 너희들만 생각하고 살았어. 내 인생을 다 너희들한테 바쳤는데. 이런 말들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들입니다. 자신의 희생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자식들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말입니다. 76세 정미자 씨에게 일어났던 일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미자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힘들어. 내 집인데도 마음대로 못하겠어. 며느리가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어. 아들은 이제 완전히 며느리 편이야. 나는 그냥 투명인간 같아. 정미자 씨는 이런 말을 아들에게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계속 들은 아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자 씨가 아들에게 한 말들이 며느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집안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범하는 세 번째 실수가 드러납니다.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자식들을 매우 곤란하게 만듭니다.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 사위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손주들이 나보다 외할머니를 더 좋아해.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가운데에서 끼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쪽은 부모이고 한쪽은 배우자인데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69세 김영희 씨도 비슷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평소에 딸에게 사위에 대한 불만을 자주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사위가 나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해. 명절에도 우리 집에는 잠깐만 있다가 가더라. 사위 때문에 딸이 나한테 소홀해졌어. 김영희 씨는 딸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딸이 점점 엄마와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만나면 항상 남편 흉만 보시니까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김영희 씨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과 더 가까워지려고 한 말이 오히려 딸을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왜 생길까요? 자식들에게는 부모도 소중하지만 배우자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모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계속 표현하면 자식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부모를 멀리하게 됩니다. 72세 한순자 씨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자주 털어놓으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나한테 반말을 해. 명절 음식도 성의 없게 만들어. 손주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켜. 처음에는 아들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자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점점 집에 오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순자 씨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표현할수록 아들이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말들이 가족 전체의 화합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불만을 들은 자식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커지면 결국 가족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73세 박순례 씨는 이런 변화를 시도해 보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고 말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며느리도 나름대로 신경 써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며느리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더라. 손주들을 참 잘 키우는 것 같아.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들이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만을 자식에게 털어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계속 말하면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나 사위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자식에게는 가족의 좋은 점들을 찾아서 말해 주세요. 며느리가 너를 참 잘 챙기는구나. 사위가 너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은 자식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의 화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 사위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배우자 때문에 우리 자식이 변했어. 이런 말들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자식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가족의 화합을 깨뜨리는 말들입니다. 가족 간의 불만을 자식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자식들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75세 최명순 씨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명순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분이셨습니다. 특히 막내 아들에게는 더욱 애정을 쏟으며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막내 아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어릴 때 엄마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늙으면 너가 챙겨준다고 약속했는데. 형들은 다 시집장가 갔으니까 이제 너만 믿고 있어. 너는 막내니까 부모 봉양은 내가 해야지. 최명순 씨는 이런 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부모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전통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왜 저만 엄마를 책임져야 해요? 최명순 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막내 아들이 그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막내 아들은 더욱 냉정하게 변했고 연락도 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여기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바로 자식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자식들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줍니다. 너는 우리 집 장남이니까 책임져야 해. 막내는 부모 봉양하는 게 당연하지. 딸이니까 엄마를 더 챙겨야 해. 내가 제일 잘 나갔으니까 부모도 잘 모셔야지.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식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의 인생이 부모의 소유물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71세 김옥자 씨도 비슷한 실수를 하셨습니다. 장남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장남이니까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제사도 내가 지내야 하고 동생들한테도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김옥자 씨는 장남이 가문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장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장남이 점점 집에 오기를 꺼려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느 날 장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왜 저만 그래야 해요? 김옥자 씨는 그 말에 당황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요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그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왜 생길까요? 요즘 세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기대나 강요를 받으면 오히려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를 구시대적이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70세 박영자 씨는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딸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딸은 엄마와 더 가까워야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은 시집 보내면 끝이지만 딸은 평생 엄마 것이야. 내가 제일 마음이 따뜻하니까 엄마를 더 챙겨줘야 해. 박영자 씨는 딸이 자신을 더 많이 돌봐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딸이 점점 어머니와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도 제 가정이 우선이에요. 엄마만 챙길 수는 없어요. 박영자 씨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이 자신보다 시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식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말들이 자식들의 자율성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자신만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강요하면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74세 이영희 씨는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너는 막내니까 부모를 책임져야 해라고 말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내가 도와주면 고맙지만 강요하지는 않겠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서 챙겨주기 시작했다고 하시더군요. 강요하지 않으니까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식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강요하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도와주면 고맙지만 강요하지는 않을게. 너도 내 인생이 우선이야. 무리하지 마. 내 선택을 존중할게. 부담 갖지 마. 이런 말들은 자식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부모를 더 챙기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하게 만드는 4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자신을 낮추는 말입니다. 둘째,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셋째,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넷째, 자식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이 4가지 말만 피해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이 아프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들을 해왔다는 걸 깨달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78세 윤수님 씨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수님 씨는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말을 모두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도 자주 하셨고 희생을 강조하는 말도 많이 하셨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으셨고 아들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 2 아들 모두 어머니를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더라도 대화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윤수님 씨는 그런 상황이 너무 괴로우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갔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 할머니로부터 조언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말을 바꿔보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윤수님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는 말을 멈췄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라는 말 대신 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네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을 강조하는 말도 멈췄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라는 말 대신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만도 아들에게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책임을 강요하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우선이야 라고 말하며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시더군요. 아들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할 때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윤수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니까 관계도 바뀌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도 윤수님 씨처럼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낮추는 말을 멈추세요. 나 같은 사람이 대신 나도라고 말해 보세요. 무식한 사람이라 대신 잘 모르는 부분이라고 말해 보세요. 둘째, 희생을 강조하는 말을 멈추세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대신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라고 말해보세요.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대신 너희들 덕분에 보람찬 인생을 이라고 말해보세요. 셋째, 가족에 대한 불만을 자식에게 털어놓지 마세요. 대신 가족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세요. 며느리가 너를 잘 챙기는구나 같은 말로 바꿔보세요. 넷째, 자식에게 책임을 강요하지 마세요. 너는 장남이니까 대신 내 선택을 존중할게 라고 말해보세요. 부모 봉양은 당연하지 대신 부담 갖지 마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다시 존경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더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만 바꿔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올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식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말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에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관계가 만들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